사위야, 이번 달도 생활비 좀 보태줘야겠는데. 장모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이번 달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더 세게 말해. 도영이 요즘 보너스 받았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2세 한도영입니다. 중견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25년간 일했고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32살에 지금의 아내 박수진과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결혼 5년 만에 아파트도 장만했죠. 시아버지는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영이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가 복 받았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설회사 과장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수진이가 고생하겠네. 결혼식 날에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죠. 하객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장모님에겐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명품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은퇴금까지 털어서 빚을 갚아줬는데도 또 빚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때 정말 힘들었다. 수진이 때문에 참았지 하고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장모님이 돈이 필요할 땐 항상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시동생도 있고 처남도 있는데 왜 항상 저일까요? 아마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야, 이번만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드렸죠. 물론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은 없습니다. 결혼 초기엔 아내가 제 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장모님의 구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간섭도 심해졌습니다. 도영이는 왜 이렇게 집안일을 안 해? 요즘 남자들은 다 하던데.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야? 학원은 어디 보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힘듭니다. 장모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영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바꿨어. 내가 참아줘. 시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보니 더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착실한 사위였고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영아, 우리 집에 걸 그림 하나 사줘. 친구들이 다 집에 좋은 그림 있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없어서 창피해. 그림 한 점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요.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사위가 그 정도도 못해? 남들은 장모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던데. 우리 도영이는 참 야박하네.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그만해 라고 말렸을 텐데 침묵했죠.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가구였습니다. 이탈리아 수입 소파가 있는데 거실에 딱일 것 같아. 3천만 원인데 할부로 사면 되잖아.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폭발했습니다.
한도영,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뭘 해줬는지 알아? 예물이며 예단이며 다 내가 준비했잖아.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물은 제가 샀고 예단은 저희 어머니가 준비하셨죠. 장모님은 축의금도 안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아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우리 엄마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 정도 소원은 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라니? 1,000만 원, 3,000만 원이 그 정도야? 당신 보너스 받았잖아. 그거라도 좀 쓰면 안 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보너스는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이자로 쓸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장모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이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도영아, 생각해봤니? 그림은 안 되더라도 소파는 사줄 수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도 빚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장모님의 사치에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장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불쌍하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도 있고 당신이 좀 더 벌면 되잖아. 이런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모님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셨죠. 열쇠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없을 때도 들어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사위한테 왜 허락받아야 해? 내 딸 집인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집인데 딸 집이라니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요. 장모님은 집안일에도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도영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대충 하네. 음식은 왜 이렇게 짜게 해? 건강에 안 좋아.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야? 영어 학원은 어디 보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된장찌개야? 된장 냄새도 안 나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끓였어.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죠. 너희 아빠는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못 해. 너희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아이들이 당황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 왜 아빠한테 그러세요? 하고 물었다가 혼난 적도 있습니다.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아이들은 점점 장모님을 피하게 됐죠. 시아버지께 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못 참겠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심하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사람 성격 고칠 수가 없어. 내가 50년을 살았는데도 못 고쳤어. 그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알았다.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시아버지가 장모님께 말씀하셨는지 며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시작됐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른 거야? 비겁한 놈.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아내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참아. 엄마가 나이도 있으신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장모님 편이 됐다는 걸. 20년 동안 함께 산 남편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과 통화 중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엄마 맞아. 도영이한테 더 세게 나가야 해. 은행에 적금도 있대요. 그리고 다음 달에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받는데요. 한 500은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거예요. 그 사람 거절 잘 못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와 장모님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경제 상황을 장모님께 일일이 보고하고 돈을 뜯어낼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그런데 너무 대놓고 하면 도영이가 의심할 것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칠순잔치 핑계로 하면 어때요? 도영이가 그건 거절 못할 거예요. 칠순 잔치. 아내가 장모님과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그날 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회식 어땠어? 피곤하지? 그 미소가 가증스러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다니요? 응, 괜찮아. 근데 여보 요즘 어머님이랑 자주 통화하네? 아내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안부 여쭤보는 거야. 왜? 아니 그냥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시대? 응, 괜찮으셔. 근데 곧 칠순이시잖아.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역시나였습니다. 아내가 떠보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게. 칠순이면 큰 일이네.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나 하지 뭐.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며칠 후 예상대로 장모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도영아, 내가 곧 칠순인데 제대로 된 잔치 한번 하고 싶어. 어머님 요즘은 칠순 잔치 크게 안 해요.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시죠. 무슨 소리야?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떡해? 창피해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도 거들었죠. 여보, 엄마 평생 소원인데 한 번쯤은 들어드려야지.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복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하시죠. 제 대답에 장모님과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했으니까요. 장모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 거지? 물론이죠. 어머님 칠순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위답니다. 우리 집에서 할까? 아니요, 저희 집에서 하시죠. 넓으니까요. 어머님 친구분들 다 초대하세요. 장모님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친구들 한 20명 정도 될 거야. 음식은 제대로 준비해야 해. 체면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출장 뷔페도 부르고 최고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20년 동안 당한 걸 돌려줄 시간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죠.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장모님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10년 전까지도 도박을 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심지어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까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도 인터넷 도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내가 준 돈으로요. 제가 아내에게 준 생활비가 장모님의 도박 자금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엄마 이번 칠순 때 도영이한테 큰 선물 받아내야 해요. 그래, 현금으로 1,000만 원은 받아야지. 제가 도영이 통장에서 빼서 드릴게요. 어차피 칠순 비용이라고 하면 돼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셨습니다. 도영아, 음식 주문했니? 케이크는? 꽃은?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실제로 저는 출장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케이크도 주문했고 꽃도 준비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칠순 잔치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장모님의 70년 인생이었죠. 슬라이드에는 장모님의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언뜻 보면 감동적인 추억 영상 같았죠. 하지만 뒤쪽 슬라이드는 달랐습니다. 도박장 출입 사진 사체, 독촉장 사진, 법원 독촉장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아내와 장모님의 녹음 파일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준비물도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 20개를 준비했죠. 겉에는 축 칠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돈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죠. 장모님의 빚 독촉장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신이 나서 집 청소를 하고 장식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꾸미니까 좋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요. 장모님도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어. 사위가 성대하게 해준다고 부러워하더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실컷 자랑해라. 곧 그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 테니까. 시아버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영아, 무리하지 마. 돈 많이 들 텐데.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느끼신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칠순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로젝터도 설치했고 스크린도 걸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어머님 추억 영상 보여드리려고. 감동적일 거야. 아내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서름이 떠올랐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기억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친구들 20여 명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죠. 어머 집이 너무 좋네요. 사위가 정말 잘하시나 봐요. 장모님은 우쭐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다 준비했어요. 정말 착한 사위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출장 뷔페 음식들이 차려지고 케이크도 중앙에 놓였죠. 겉보기엔 완벽한 칠순 잔치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오늘 장모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장모님의 70년 인생이라는 제목이 떴죠. 처음엔 화목한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죠. 어머, 젊으실 때 미인이셨네요. 하지만 10장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월랜드 카지노 앞에서 찍힌 장모님 사진이 나왔거든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창백해졌죠. 도영아, 이게 뭐야? 빨리 꺼.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사채업자가 보낸 독촉 문자였습니다. 500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자만 300만 원입니다.
날짜는 작년이었죠. 손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도영이가 조작한 거야. 장모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독촉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3천만 원. 그것도 시아버지 도장을 몰래 사용한 증거까지 있었죠. 시아버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아내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빨간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장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씩 받아가세요. 봉투를 뜯은 손님들이 경악했습니다. 안에는 장모님의 도박빚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10년간 총 2억. 그중 제가 갚아준 돈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속였네. 맙소사 도박 중독자였어.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죠.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도영이 통장에서 1,000만 원 빼낼게요. 그래, 칠순 핑계로 하면 걔가 눈치 못 챌 거야. 그 바보 같은 놈 20년 동안 속이고 살았네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이런 자리는 불편해서. 순식간에 절반이 나갔죠. 아내가 울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했잖아.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해. 장모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도영, 너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긴 뭘 키워요. 저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장모님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됐어. 집에 가자. 할 말이 많으니까. 장모님은 결국 시아버지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남은 손님들도 어색해하며 하나둘 떠났죠.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울면서 말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건 내가 할 말이야. 20년 동안 날 속였잖아. 엄마를 도운 게 그렇게 잘못이야. 도운 게 아니라 공모했잖아. 내 돈을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쓰게 했고,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결국 아이들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도영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그 사람이 아직도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님 잘못 없으세요? 저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이혼할 거니? 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라. 그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니까. 일주일 후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저항했지만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보고는 포기했죠. 양육권도 제가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살기를 원했거든요. 아빠, 우리는 아빠 편이야. 할머니가 아빠한테 너무했어. 큰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장모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칠순 잔치의 망신이 소문으로 퍼졌거든요. 도박 중독자의 사위 등쳐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결국 시아버지와도 별거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경계했죠. 엄마는 왜 아빠를 속였어? 이런 질문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평화로웠죠. 더 이상 장모님의 간섭도 없고 아내의 배신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시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도영아, 그 사람이 많이 후회하더라.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아버님, 저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 이해한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 칠순 잔치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년을 참았어. 한 번의 복수도 과한가?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면 결국 자기 발목을 잡게 되죠. 장모님은 사위를 무시하고 이용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배신한 대가를 치렀고요. 저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게 됐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 이게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장모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저를 믿고 지지해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죠.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